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질점의 운동력학 첫 번째,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 혹은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이제 공대를 진학을 했다면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7점의 그 운동역학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물론 어떤 실제 물체를 우리가 어떤 그 질량 중심 혹은 무게 중심점에서 이제 운동을 고려를 할 때는 이제 어떤 7점으로 간주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7점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이제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어떤 이제 우리가 운동학에서 다루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이러한 점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제 질량은 이제 가진다라는 점이 이제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질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제 질량을 가진 점이라고 해서 이제 질점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운동 제2법칙을 이제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질량이 동일한 이제 그 질점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어떤 F1이라는 힘을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했을 때는 이제 힘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A1이라는 가속도가 발생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는 우리가 F2라는 힘을 이쪽 방향으로 이제 질점에다가 그 F2라는 힘을 가했을 때는 이제 A2라고 하는 가속도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제 F2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발생을 했고, 이제 마지막도 동일하게 이제 그 F3라는 힘을 이제 질점에 가했을 때 이제 A3라고 하는 이제 가속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운동 제2법칙을 우리가 F는 ma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일단 이 공식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 F 힘과 어떤 가속도의 비를 이제 다음과 같이 A1분의 F1, 이제 A2분의 F2, 그리고 A3분의 F3의 비를 그 구했더니 이제 모두 이제 일정한 값이 그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뉴턴이 발견을 했고, 따라서 이제 이 비를 일정하게 하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질량으로 정의를 했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질량 m으로 대체를 해서 이제 양변을 이제 가속도로 곱하게 되면 이제 뉴턴의 세컨 로우인 F는 ma라는 이제 공식이 유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공식은 이제 다음에 시그마 F는 ma라는 공식이 되고, 이때 이제 볼드 채로 된 것은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벡터 표시인 뭐 화살표로 이제 표시를 하셔도 되겠고, 일단 인쇄된 책에서는 이제 볼드 채로 된 것은 이제 모두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러한 질점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하면 결국 그 여러 가지 힘에 의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력이 그 시그마 F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합력 혹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알짜 힘이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러한 알짜 힘이 그 이제 알짜 힘에 의한 그 방향으로 이제 가속도가 발생을 하고, 그때에 이제 그 이러한 알짜 힘에 또는 이제 합력에 그
그 크기와 이제 운동 방향은 이제 다음에 MA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 이제 공식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일반 물리에서도 공부를 했을 것이고, 이제 고등학교 그 과정에서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우리가 다양한 예제를 이제 풀어야 이제 실제 이러한 그 공식의 온전한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많은 문제를 풀게 될 것이고, 또한 이 A에 대한 우리가 A를 표시를 하는 방법에는 이제 좌표계에 따라서 또 다르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학 그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좌표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 공식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뉴턴의 그 운동 법칙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제2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3법칙까지 있고, 이제 제1법칙에 해당되는 우리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운동 제2법칙이 성립하는 이제 선행 조건이 제1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제1법칙의 핵심 내용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제2법칙에 해당되는 운동을 이제 기술을 할 때, 이제 이러한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고, 또한 이제 이러한 그 물체의 운동을 이제 측정하는 그 관찰자의 그 좌표계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그 inertial frame of reference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 관성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러한 관찰자의 좌표는 이제 뭐 고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가속을 하지 않는 좌표계에서 이제 물체를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에만 이제 이러한 그 뉴턴의 이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물론 이제 관성 좌표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비관성 좌표계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될 것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도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관성 좌표계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제 그러한 그 영향이 아주 이제 미미해서 이제 거의 무시할 정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관성 좌표로 간주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제 뭐 그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뭐 좌표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동력학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운동이 이제 거의 모든 운동이 이제 이러한 관성 좌표계에서 이제 기술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성 좌표계를 이제 뉴토니언 그 좌표계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이너셜 시스템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힘과 질량에 대한 단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단위계를 좀 세밀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이제 역학 그 서적이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출간된 그 서적을 번역을 한 서적들이 많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SI 단위계만 사용을 하면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 되는데, 이제 미국 그 단위계를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그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힘은 이제 아래에 그 우리가 뉴턴의 그 운동 법칙에 의해서 이제 물체가 이제 움직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나오는 개념이 힘이고, 이제 무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다음에 보시는 어떤 그 자유 낙하를 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제 W라고 하는 이제 무게를 많이 다루었고, 이제 질량은 뭐 우리가 W나 그 F에서나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힘이 이제 질량과 그 가속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W는 다음에 이제 공식으로 정의가 되는 그 물리량으로, 이제 우리말로는 뭐 무게라고 하고, 혹은 이제 뭐 자중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 W는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다음에 중력과 속도 G를 이제 정의를 하고, 따라서 이제 결국 물체의 무게라는 것은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이제 중력과 속도로 정의되는 값이고, 따라서 이제 중력과 속도 G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W도 항상 이제 일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떤 단위계를 어떤 것을 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공학 단위계나 중력 단위계에서는 이제 W와 M이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제 SI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를 이제 그 무게 혹은 힘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값이 다른 그 SI 단위에서는 이제 값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단위 부분에서 모두 정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혹시나 모르시는 분은 이제 단위를 이제 정리한 영상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SI 단위계에서는 우리가 만일에 어떤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중력과 속도 G는 우리가 다음의 값으로 정해진 상수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항상 그 무게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이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G이므로 이제 9.81 뉴턴이 이 물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US 커스터머리, 즉 이제 그 미국 관습 단위계에서는 우리가 질량을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파운드 매스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질량 단위인 이제 슬러그라는 단위로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질량이 1 파운드 매스라고 하면 그 물체의 무게도 결국은 이제 1 파운드 폴스가 되게 되고, 즉 우리가 그 중력 단위계에서 1kg 폴스는 이제 1kg 질량을 가지면 무게도 이제 1kg 폴스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그 파운드 매스를 사용을 하면 이제 뭐 공학 단위계와 유사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질량 단위인 이제 슬러그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중력과 속도 G를 곱해서 이제 무게는 32.2 파운드 포스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둘의 관계에 의해서 결국 1 파운드 매스는 이제 1 나누기 32.2 슬러그임을 알 수 있고, 또한 1 슬러그는 결국 이제 32.2 파운드 매스라는 이제 관계식을 이제 다음에 그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는 이러한 가속도가 이제 중력 가속도가 아니라 어떤 이 힘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만일에
우리가 어떤 이 바닥면의 어떤 수직 강력이나 마찰력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순수하게 이 힘이 이제 바닥에 어떤 그러한 힘이 없이 이제 이 힘만 이 물체에 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따라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1뉴턴의 그 힘이 물체에 그 어떤 그 질량이 1kg이 물체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가속도는 이제 1m/s 제곱의 가속도가 발생을 하고 혹은 이제 어떤 1m 그 질량이 1kg이 물체에 이러한 가속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1뉴턴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1뉴턴의 정의라는 것이 결국 이제 1kg 곱하기 이제 1m/s 제곱이 이제 1뉴턴의 정의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파운드 1파운드 포스가 이제 1파운드 매스의 질량에 작용을 하면 이제 그때 발생하는 가속도는 32.2 피트/s 제곱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1파운드 포스의 정의는 이제 1파운드 매스 곱하기 32.2 피트/s 제곱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만일에 이제 슬러그 단위로 표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SI의 단위와 동일하게 이제 그 1파운드 포스의 그 정의는 이제 1 슬러그 곱하기 이제 1 피트/s 제곱이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참고로 이제 이러한 그 우리가 무게 W에서의 그 질량 M을 그 중력 질량이라고 하고 F에서의 M을 이제 관성 질량이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어떤 관성계에서의 그 이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이란 이제 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수식 자체를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 즉 어떤 물체의 그 운동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뭐 직교 좌표계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각 축 방향에 즉 이제 X축 방향, 뭐 Y축 방향에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이제 다음에 어떤 이러한 질점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할 때 이제 이러한 F1과 F2라는 힘이 작용을 해서 어떤 가속도 A로 이제 운동을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먼저 우리가 이 F1과 F2를 이제 다음에 이러한 그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에 의해서 이제 합력 F를 이제 구하게 되고 이제 결국 이 합력 시그마 F가 이제 어떤 리절턴트 폴스인 FR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FR은 결국 이 우리가 그 우측 항인 이제 키네틱 다이아그램에 의한 그 가속도 A의 이제 방향을 그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결국 MA에 대한 그 실제 힘의 이제 크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시그마 F는 MA라는 식에 있어서 결국 시그마 F가 우리가 여태까지 정력학에서 해왔던 이제 자유물체도에 대한 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어떤 물체에 주어진 힘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우측이 우리가 이제 그 키네틱 다이아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운동력학 그 도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운동력학도를 통해서 이제 가속도의 크기와 이제 가속도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실제 우리가 정력학에서와 살펴보았던 그 문제처럼 이러한 물체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물체에는 이제 W라고 하는 이제 자중이 당연히 이러한 그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W를 우리가 이제 바디 폴스라고 하고, 이제 바디 폴스는 뭐 중력이나 전자기력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물체 전체에 그 작용하는 힘을 이제 바디 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이 물체는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body라고 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물체가 어떤 그 뭐 지면이나 또 다른 물체에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수직 강력과 이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마찰력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뭐 물체에는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여기에서는 이제 applied force라고 하는 이제 P가 이제 다음에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이때 이제 방향과 이제 각도는 이제 방향과 뭐 크기, 각도 등은 이제 디멘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의 부피와 비중량이 주어졌을 때는 이제 어떤 그 물체 자체의 크기도 이제 디멘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이제 좌표계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이런 y축, x축을 우리가 axis라고 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applied force를 이제 뭐 external force라고 해서 이제 외력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또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이러한 수직 강력이나 마찰력과 같은 힘만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어떤 그 서포트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서포트 폴스도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힘의 종류에는 이제 바디 폴스와 이러한 어플라이드 폴스가 있고, 또한 이제 서포트 폴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힘들을 이제 우리가 합력을 구하면 이제 결국 그 부분이 이제 시그마 F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때 이제 외력이 작용을 해서 이제 물체가 뭐 정지를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이제 0이 되어서 우리가 정력학에서 다루는 문제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이제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아그램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되었었고, 하지만 이제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MA라고 하는 이제 inertial term, 즉 이제 관성 텀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뭐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질량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무게가 주어지면 이제 이 부분을 중력과 속도로 나누면 이제 질량을 여러분들이 산출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키네틱한 이제 관성텀을 포함한 키네틱한 부분이 이러한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으로 구한 이제 어떤 힘의 그 관계와 같다라는 것이 결국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의 그 엄밀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좌측항은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힘들의 이제 크기와 방향을 통해서 이제 구해지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측항은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이제 운동학 부분이 이제 첨가가 되어서 이제 그러한 운동학 부분에 이제 질량이라는 부분이 이제 더 플러스가 된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운동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